안녕하십니까. 며칠 만에 인사드립니다. 급하게 심혈관 쪽에 시술을 좀 받게 됐고 미리 말씀드리면 걱정 끼쳐드릴 것 같아서 오늘 퇴원해서 인사드립니다. 시술은 잘 됐고 몇 개월 후에 또 한 번 더 손을 봐야 된다고 하지만 또 잘 넘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인사드립니다. 2월 5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일이 발생했던데 우선 눈에 띄는 쿠팡 사태부터 준비했습니다. 쿠팡 사태가 점입 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정한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오는 6일 오후 내일이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로저스 대표를 국회 정언감정법상 위정 등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 출석에서 쿠팡 측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직접 만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정원이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라고 했지만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로저스 대표를 위정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쿠팡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 국정원을 상대로 국정원을 끄집어내서 거짓말에 활용했을까요? 이 부분은 아마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이 국정원 쪽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았다면 분명히 무슨 통화 내역이나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피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관세 25% 인상 말고도 쿠팡 사태를 빌미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기까지 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하든지 국회에서 대미투자법이 처리되는 3월 9일까지 관세 25% 적용을 막아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진작에 정신 차렸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뒤늦게 법석을 떤다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받아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 반독점 소위원장이 5일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한국의 정부기관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미국 시민에 대해 형사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면서 로저스 대표에게 23일 하원 청문회 출석해서 한국 정부의 미국 혁신기업 표적화에 대해 정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이와 함께 한국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과 통신한 기록 전부를 제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의회 소환장을 받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의회 모독 등으로 기소될 수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소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가 쿠팡 로저스 대표를 왜 소환했을까요? 처벌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니들이 당한 거 우리 미국 정부에서 복수해 줄 테니까 한국 정부와 국회가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할 정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 시민에게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절대로 묵고할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한미간 무역합의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소환장과 서한을 보면 미국 하원 법사위는 로저스 쿠팡 최고 행정 책임자 겸 법무총괄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 집행 여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조사에 응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임명된 로저스는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해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욕설을 포함한 엄청난 수모를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의회라면 상상도 못할 그런 곤욕을 치렀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로저스 대표를 향해서 어거지성 공격을 퍼부었고 이 공격은 쿠팡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을 향한 공격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회 소환 이후에는 증거인멸 및 위정 혐의 등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지불받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청구서는 국회가 아닌 우리 국민 전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미 무역전쟁의 창끝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봐주기 위해서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하는 깡패로 규정하고 그 증거를 수집해서 관세 폭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쿠팡 사태는 한국을 혼내줄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정부와 의회를 비롯한 미국 조야는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 규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하원법사위원회는 우리는 과거부터 한국의 공정위원회가 미국의 혁신 기업을 표적 삼아 과징금과 벌금을 남발하고 차별적인 집행을 통해 자국 경쟁사를 보호한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근 수개월 동안 차별적 조치가 강화됐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벼르고 있던 차에 잘 걸렸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23일 있을 미국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등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로저스는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몽둥이도 모자란다, 김영배가 그랬죠. 그런 질타를 받았고, 또 조인철 같은 경우는 질의 과정 중 욕설을 내뱉기까지 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미국 하원세입위원회 무역소위에서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팩트시트, 공동설명자료죠. 팩트시트와 달리 쿠팡 같은 미국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이재명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고액 벌금을 요구하고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쿠팡 표적화와 미국인 임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도 명시됐는데, 공정위가 유럽 경쟁사에 유리하게 설계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혁신을 저해하며 중국과 밀접한 기업들의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티에리 브르통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을 비롯한 5명을 디지털 서비스법 등 디지털 규제 정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미국 비자 거부를 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이와 관련한 미국 입국 거부 조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어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본뜬 한국 정부의 법안이 미국 기업을 중요한 표적으로 삼는 반면 자국의 중소기업과 중국 경쟁사는 면제하는 경향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로저스 청문회가 이루어지면 파장이 적지 않을 텐데 청문회 성사 과정에서 쿠팡의 로비가 상당한 영향을 발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하원의 로저스 소환은 최근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쿠팡을 비롯한 자국의 테크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차별을 문제 삼고 있고, 이게 무역 합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지난달 23일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민석을 만나서 쿠팡 사태에 대해 질의하면서 한미 관계에 오해와 긴장이 없도록 관리해달라는 당부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쌍그리 무시한 것이죠.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미국 기업 규제에 부정적 입장인데,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1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카운터파트인 여항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흘 동안 워싱턴 DC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여항구를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29일에서 30일 이틀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차례 면담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고, 결국 미국은 관보에 게재하고 25%를 기정사실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박주현 씨는 이 사태의 가장 역겨운 지점은 정부의 태세 전환에 있다. 애초에 정부와 민주당이 쿠팡을 두들겨 팰 때 내세운 명분이 무엇이었나? 바로 노동자의 건강권이었다. 새벽 배송이 사람을 갈아넣는 살인적인 노동이라면서 쿠팡을 악덕 기업으로 몰아세우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미국 의회가 나서서 쿠팡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둔다고 얼음장을 놓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든 정책과 법안 중에 단 하나라도 위선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재명 정권처럼 위선적인 정권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역대 최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훨씬 능가하는 위선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 내에 덕실거리는 다주택자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애먼 국민들만 두들겨 잡는 위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전하는 그런 위선을 보여왔습니다. 새벽 배송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악이라며 규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쿠팡을 못 건드리게 되니까 마트를 향해 그 살인적인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쿠팡맨들의 건강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쿠팡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알리와 테무 등의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유독 쿠팡맨들만 새벽 배송에 취약하고 마트 배송기사는 새벽 배송에 특화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결국 쿠팡 사태의 본질은 정치적 배경에서 출발됐던 것이고 그 타겟이 쿠팡이었던 것이라는 점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 청문회장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몽둥이도 모자란다는 김영배의 말이 영어로 번역돼 대형 화면에 자막이 올라오고 상시에시 나오는 조인철의 저질스러운 입모양도 한국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또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 기업인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대표하는 영상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한국의 25%의 관세를 때리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고율의 관세를 부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기업하기 위험한 나라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정부와 군, 정보기관과 대기업을 상대로 초대형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미국의 안보 및 AI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공동 창업자인 조 론스데일은 SNS를 통해 한국 정부가 중국의 전철을 밟아서 미국 기업을 불법적으로 억압하여 중국의 기술 대기업을 우대하는 것은 큰 실수다. 이 대통령은 한국 노동자와 경제성장, 무역관계에 피해를 주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사업은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 우리는 차별과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은 아마추어도 이만한 아마추어를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실력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정권이 대한민국 전체에 혹독한 시련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